네, 안녕하십니까. 어른이TV 김백수입니다. 오늘은 소개 멘트가 없어요. 방금 찍었던 방송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방송을 오늘 또 찍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앞에 방송을 한번 찍었다가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찍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찍었어야 됐었거든요. 평소 녹화를 보통 이제 한 편에 1시간 정도를 찍어 편집을 해갖고 내보내는데 앞에 편을 2시간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한참 이제 다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끝하고 딱 쳤는데 딱 봤는데 녹화가 안 찍혔어. 얼마나 제가 허무했는지 아세요? 한 번 얘기한 거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재미없거든. 아무튼 간에 이번 편에서 소개해드릴 피규어는요, 드디어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아카드 편에서 리볼텍 얘기하면서 퀸즈블레이드 거는 좀 하기 그래 라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피규어가 바로 그 퀸즈블레이드의 아이리 레거시 오브 리볼텍 제품입니다. あなたの魂頂戴いたします。はっ、そこ。はっ、僕らってお嬢様を守るんだ。そんな。근데 사실 제가 이 퀸즈블레이드 관련해가지고는 할 말이 그렇게 없는 게, 나는 이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이 캐릭터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왜 샀냐라고 물으시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샀습니다. 아마 엄덜트랑 예전에 카틀레아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피규어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제품 사진이 너무 이상한 제품이 있는 거야. 일단 뒷면을 보여드릴 건데, 남자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 두어 개를 사본 게 이제 이 제품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원래 이제 그 게임북의 캐릭터예요. 제가 카틀레아 편에서도 한번 엄덜트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지만은 플스 게임으로 아마 대전 격투 게임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는데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야해요. 제가 이제 제 방송을 어린이들도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 방송에서 성적인 얘기나 욕설이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주제를 피하려고 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올렸던 방송들 보시면은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로봇 올리는 거나 그냥 뭐 슈퍼히어로물 올리는 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120에서 16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가 459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고정적으로 제 방송을 정말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120명에서 160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12인치 피규어 여자 바디 특집 했을 때 그 조회수가 지금 1500개가 넘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거를 올렸을 때 보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제 방송이 뭐 정규 방송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구독자 1000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관심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관심 받을 짓을 하는 거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좀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정말 뭔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 관심을 끌고 싶거나 막 욕설을 하거나 막 그렇게 관심을 끌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방송은 어린이들도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심이 필요해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는지가 정말 이제 모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이제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퀸즈블레이드라는 제품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라고 살짝 변명을 해보면서 하여튼 이제 제품을 갖고 나왔고요. 제품 자체로만 보면 사실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에요. 다만 이제 다른 분들의 의도가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좀 제가 궁금한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빼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 구독자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여자 바디 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다른 방송에 비해 막 유난히 웃으시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분이 나빠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사실 저랑 제 친구 리버문 씨는 둘 다 그렇게 아예 생양아치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순진한 구석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 방송인들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리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민망해서 서로 이제 웃다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웃은 건데, 그거를 뭔가 좀 여자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여성의
부채를 갖다 놓고서 바디를 갖다 놓고서는 음흉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으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 댓글에 단 것처럼 저는 다른 방송할 때도 친구랑 같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혼자 방송할 때보다 유난히 많이 웃는 편이에요. 혼자 방송할 때보다 사실 둘이 방송할 때가 더 재밌어요. 그거를 좀 기분 나쁘게 보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여자분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여성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이슈를 건드는 거에 대해 되게 남자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좀 약간 이 우스갯소리로 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로 요새는 위험에 빠진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려면 먼저 그 여자분에게 내가 당신을 구해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일단 119에 전화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내가 이런 소행법을 할 겁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여자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과장된 얘기지만, 왜냐면은 함부로 내가 손댔다가 치안이라고 몰려갖고 신고당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걸 약간 비꼬는 말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 시대는요 오히려 여자들한테 더 조심스러워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한국식 문화가 있고 또 중간에 외국을 나갔다 오면서 겪은 외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한국식 문화에 젖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웨스턴 컬처에 있는 사람도 아닌 되게 중간에 있는 이방인 같은 입장이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랐던 기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들이 문제를 삼는 한국식 어떤 그런 남성 우월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올드한 세대들이 여자들을 이런 식으로 다뤘다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제가 행동으로 그렇게 못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인식을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요즘 이 21세기의 남성들은 그래도 우리 옛날 세대보다는 조금 깨어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남녀 평등에 대한 교육도 많이 예전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받아온 세대들이고, 남자와 여자가 그래도 평등하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적 토대를 같이 겪으면서 교육과정을 마친 세대들이잖아요. 저는 조금 그런 인터넷에서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을 때 조금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한쪽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피해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 일견, 그쪽에서는 또 다른 한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또 몰아가는 추세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겪은 것들을 우리는 100% 이해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서 살아온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온 입장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남자인 제가 남자인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100%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아예 젠더가 달라버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쪽에서도요,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여자들은 100% 이해를 못해요. 되게 편해 보일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양쪽이 막 대립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에 대한 대화 이전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싫어해요. 난 페미니스트야 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을 싫어하고요. 일단 누군가의 입에서 난 페미니스트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을 워마드 쪽으로 봐요. 굉장히 싫어요. 아무튼지 간에 저는 그래요.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근데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아무래도 이제 여자 피규어를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는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타니 씨가 노래를 하나 냈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쪽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이슈들을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니 씨의 음반을 즐겨 듣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가요계에서 했던 어떤 그런 작품들은
저의 테이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사니씨가 맨 처음에 냈던 그 EP 앨범 그거는 정말 좋게 들었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제 이 같이 음악 쪽에 있는 이 친구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제가 한국 랩이 여기까지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옵티컬라이즈 엑셀 군한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하여튼 저는 그 앨범은 되게 좋게 들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튼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제 테이스트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사니씨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아티스트인데 그분이 이제 I'm Feminist라고 하는 트랙을 냈죠.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여자들의 이제 반발이 일어났고 가사 반발이나 이런 게 일어났는데 저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그 모양새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되게 멋대가리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아티스트가 작품을 내요. 아티스트가 작품을 내고 나면은 아티스트는 이 작품을 이제 평가하는 거는 그 작품을 감상하는 이 감상자들의 몫이지 아티스트의 몫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던지면 끝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씹어먹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어떻게 소화를 시키건 이 사람들 각각의 소회, 감상이 있는 거거든요. 같은 소설을 읽더라도 우리가 독후감은 다 다르게 쓸 수 있잖아. 거기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어떤 문학작품이 됐든 뭐 음반이 됐든 미술작품이 됐든 영상이 됐든 어떤 그런 아트를 이해하는 방향이에요. 아트라는 거를 한 방향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해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A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은 B라는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 A라는 방식으로 이해했던 사람이 아 저렇게 B로도 이해할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교류가 일어나고 이게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작품을 내고 나서 여기에 대해 이제 막 바글바글 막 이제 온갖 소리들이 껴들고 나는 이 가사를 이런 의도로 쓴 게 아니라 자 2줄은 이런 뜻이야 2줄은 이런 뜻이야 아티스트가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걸 서로 자기만의 에고 인지 능력을 가지고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아티스트가 일일이 씹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떠겨갖고 애기 밥 먹여주듯이 먹여줘야 된다라는 게 그거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최소한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지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그걸 자기 능력으로 소화할 지적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청자들이 어떤 작품에 쓰인 그런 메타포나 뭐 비유 이런 것들을 씹어삼킬 능력, 지적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야 하면서 일일이 다 떠먹여줘야 된다는 뜻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독서량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휴대폰의 사용이거든요. 휴대폰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액정에 모든 정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함축적이고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눈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정보가 짜여져요. 뉴스 기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보는 바로바로 눈으로 다이렉트하게 들어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책을 읽는 것처럼 씹어 삼킬 이유가 없어요. 이유식처럼 그냥 떠먹이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우리가 모바일로 확인하는 모바일상의 정보는 다 그렇게 씹어먹을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사람들은 보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비유를 조금 집어넣고 글을 조금 어렵게 쓰면 이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누구였지?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중은 우매하다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누구였는지 제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창작물을 만드는 입장에서 간혹 보면요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나의 창작물을 일일이 다 씹어 먹여줘야 되는 경우 저는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뭐 사니씨를 두둔하거나 뭐 이 청자들을 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화적인 상황들이 너무 멋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쿨하지 않아. 너무 멋대가리가 없고 너무 지적 수준들이 낮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 일주일간 벌어지는 사태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제 방송에서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말 꼴값들 하네 이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아무튼지 간에 제가 이렇게 길게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만큼 남성 여성 문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고 민감하게 서로들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제 방송을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저를 모르는 분들. 일단은 제품을 먼저 좀 볼 건데요. 그 레거시 오브 리볼텍이라는 거는 리볼텍에서 예전에 뭔가 나왔던 제품들을 이제 다시 조형을 조금 바꾸면서 나오는 제품 라인업을 뜻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개 나오다가 그냥 후지부지 하다가 묻혀가지고 없어져 버린 라인업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제품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라인업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뭐 사진 나와 있고, 앞면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넘버 01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의 뒷면인데, 이게 뒷면을 돌리는 순간 저는 19금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퀸스 블레이드라는 만화 자체가 처음부터 19금 만화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은 오늘 이 방송은 보지 마세요. 뒤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카틀레아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퀸스 블레이드라는 건 지금 이렇게 S모드하고 M모드가 있대요. 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SM이 맞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전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이제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취하는, 예, 그런 포즈들이 있고, 그 게임에서 내가 당했을 때, 데미지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나타나는 그 이제 그런 포즈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S모드와 M모드를 만들 수 있는데, M모드가 굉장히 좀 얻어맞는 포즈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당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포즈가 된다라는 게 조금 문제지. 그런 어떤 섹슈얼 판타지를 정확하게 노리고 건드는 제품이고요. 아무튼지간에 제품을 좀 까보면요, 제가 이게 구매를 한 지가 꽤 오래된 제품이라서 까서 보면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요. 교체용 손목이 2개, 갈아입힐 수 있는 옷, 다리, 이 무기, 날이 2개, 영혼, 혼불 같은 거 이렇게 2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얘가 뭐 하는 애인지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위키로. 찾아보니까 얘가 인간이 아니고 무슨 마녀의 심부름꾼 같은 거, 꼬봉이래요. 예, 마녀의 꼬봉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서큐부스 같은, 예, 요괴 비슷한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정기를 훔쳐먹고 그걸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이제 서큐부스 같은 느낌의 마녀의 부하고요. 딴 사람의 전기를 흡수를 하려면 신체를 바로 이제 접촉을 해야 전기를 흡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딱 벌써 우리가 딱 느낌이 오다시피 신체 접촉을 해야만 전기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이 그런 제약 조건을 걸어놓은 이유는 그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그런 이제 어떤 서비스 씬이나 이런 이제 남성 팬들, 호구들을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죠,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 만화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로리로리한 로리로리한 얼굴에 의외의 글래머러스한 바디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일종의 이제 섹슈얼 판타지 중에 하나인 메이드복까지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 취향을 갖고 있는 놈들 중에 한 놈만 걸려라라는 이제 정말 대놓고 섹슈얼 판타지로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물씬 보이는 그런 캐릭터예요. 실제로도 로리로리함과 글래머러스 합쳐지면서 퀸스 블레이드 내의 캐릭터 순위 넘버 1이라고 해요. 아무튼지 간에 레거시 오브 리볼텍 카틀레아 편에서도 아마 보여드린 바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은 뭐 이게 뭐 조형이 뭐 얼마나 나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왜 샀냐 하면요, 뭐 제가 베르세르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큰 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낫 때문에 샀거든요. 얘가 낫을 다루는 친구라고 해가지고 낫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샀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 낫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였어. 아이리의 게임 내에서의 이제 별명, 뭐 닉네임 같은 게 명도의 인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장난이래요. 그러니까 명도라는 게 일본어로 메이도거든요, 메이도. 근데 메이도는 지금 보시는 이 메이드복도 발음이 메이도입니다. 발음을 이용한 말장난입니다. 메이드의 인도자, 명도의 인도자. 아무튼 이제 뭐 이 낫은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손에 껴주면 되고, 손에 뭐 들고 놀든 뭘 하든 뭐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 들어가 있는 걸 다 달아볼 건데, 얘도 꼬봉인데 얘도 이제 귀신 2마리를 또 꼬봉으로 같이 달고 다니나봐요. 뭐 소울 브라더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데, 이 귀신 2마리를 여기 머리에 있는, 예, 요 구멍을 통해서 여기다가 끼워서 귀신뿔이 달려있는, 예, 모습을 만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 구멍이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홈풀 끼다가 부러질 것 같은데? 확실히 얘네도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홈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린 건 이 홈풀 따위가 아니야라는 거죠. 홈풀은 넘어갑시다. 이게 고정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머리 뭐 움직일 수 있게끔 머리에 관절 달려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리볼텍 따닥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걸리는 느낌이 있고, 관절부는 당연히 드러나게끔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관절부를
이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 제품을 좋아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당하는 포즈, M 포즈가 있어요. M 포즈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그게 여기가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분리가 되면은 앞모습을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이거 나 욕 되게 먹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방송을 제 아버지도 보시거든요. 오늘 이거 작품 설정 되게 잘못했는데, 하여튼 이걸 분리를 하면 앞이 이렇게 돼요. 오늘 모자이크 처리를 제가 좀 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앞선이 터진 부속을 이렇게 껴가지고 뭔가가 좀 이렇게 찢어진 느낌을 좀 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껴볼게요. 이건 그냥 뭐 타격을 받고 찢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취향은 아닙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걸 바꾸고, 교체용 헤드가 표정이 이렇거든요. 이거는 뭔가 맞아가지고 고통을 포즈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걸로 바꿔주면 이러면서 이제 맞는 이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다리가 이제 아까 스페어 파츠로 들어있었는데, 이 왼쪽 다리도 이렇게 스타킹이 찢어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갈아 껴주면 완벽하게 이제 맞는 모습을 재현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사실 이제 맞는 모습을 재현하는 게 아니죠. 뭔가 그런 느낌인 거지. 이제 로리로리하게 이렇게 깍 하는 모습으로 갖고 놀으라는 얘기지. 이걸 보면서 이제 뭔가 감상을 하라는 얘기고, 이게 밑에 이렇게 팬티가 있거든요. 벗겨져요. 이게 팬티가 벗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다 벗기진 않을게요. 제 방송은 성방이 아닙니다. 하여튼 굳이 팬티를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게 굳이 팬티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굳이 치마 속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레거시 오브 리볼텍 퀸즈블레이드라는 제품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너희들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해가지고 제품을 팔아 먹을 거니까는 알면서도 사줘 라는 의도예요. 그냥 너희가 변태라는 거를 인정하고 사주시지 라는 의도예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솔직하게 15% 정도의 음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음탕한 마음이죠. 약 15% 정도의 음심과 80% 정도의 궁금함, 그리고 나머지 5%는 심심함으로 이 제품을 샀거든요. 근데 사고 나니까는 정말 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금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느낀 바를 어떻게 설명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일본에서는 대놓고 장사를 해도 되는구나, 대놓고 장사를 해도 이게 팔리는 시장이 있구나, 물론 시장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컬처는 아니잖아. 물론 사람이라는 게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생물로서 내추럴한 건데, 어떤 이제 그 사회의 도덕 기준과 이제 도덕 률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잖아. 이렇게 대놓고 이런 상품을 팔아먹는 문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개방적인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에 약간 이런 이제 컬처 쇼크를 먹은 거죠. 그래서 많이 놀랬어요. 이 제품을 사고 나서, 받고 나서, 뜯어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랬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혹여나, 물론 이제 나온 지 오래돼서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퀸즈블레이드라는 제품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오늘 이 제품을 굳이 제가 할 말이 없는데도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아까 전에 길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그런 어떤 남자 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얼굴 드러내놓고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제 방송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우리 구독자들의 분포라든지 비율, 반응을 볼 필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굳이 이 제품을 갖고 나와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소스랄까, 기회도 좀 던져보고 싶었고, 질문을 좀 하고 싶었고, 저는 좀 그런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야 한 발 한 발씩 느리게 나가더라도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페미니스트를 싫어요. 내가 페미니스트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싫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자랑입니다. 저는
저는 지금부터는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저는 물론 여유는 없지만 그달에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생리대를 기부합니다. EGM모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외에도 다른 사이트들 되게 많아요.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빈곤층 가정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회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 그 빈곤층 가정의 이제 여학생들이 초경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도 생리대를 살 돈이 부담이 돼가지고 생리대 대신에 신발 깔창을 대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 깔창에 세균이 많으니까 지렴이라든지 이런 세균성 병 감염이 돼서 굉장히 그런 빈도가 있다라는 그 뉴스 아티클 기사를 봤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21세기 fucking 대한민국 아니야. 물론 나도 빚쟁이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혹은 여자들이 생리대 비용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저는 100% 이해를 못해요. 저는 생리 안 하니까. 여자들이 군대를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군대와 생리를 비교하는 자체 미친 짓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너는 왜 이해 못해라고 날 세우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지간에 그런 아티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21세기 fucking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OECD에도 가입돼 있는 되게 그래도 살만한 나라인데 사우스 코리아라는 곳 살만한 나라인데 외국인들이 한국 가고 싶어요 막 K-팝 사랑해요 막 이런 나라인데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못 차고서는 신발 깔창을 차고 다닌다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우리 남자들한테도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서 틈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뭐 사이트에서 이지박스라는 걸 구매를 해요. 그걸 한 박스를 구매를 하면요. 그게 생리대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생리대 지원을 신청한 그 소녀들한테 생리대 한 박스를 지원을 해줘요. 12,000원 없다고 내가 안 줬거든요. 피규어들 막 10만원짜리 넘는 것도 할부로 다 사는데 12,000원이면 점심 비싸게 먹은 정도잖아요. 큰맘 먹고 점심에 고기 먹은 정도잖아요. 12,000원 없다고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또 기부하는 곳도 있어요. 다문화 어린이 돕는 그 기부단체에도 기부를 하고 저는 기부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옛날에 고정적으로 하던 데가 더 많았는데 지금 좀 사정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조금 줄였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기부를 해요. 왜 굳이 이걸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부하는 사람이라고.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농담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동하지 않는 이론은 쓸모가 없어요. 본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돼야 되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남한테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나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대학로나 막 이런 데서 막 나와가지고 와 이거 하는 페미니스트들도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봤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들었고 남자 유튜버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 것도 들었고 얼마 전에 이수역에서 여자들이 막 그 남자들 욕하고 말리다가 결국은 두드려 맞는 것도 봤어요. 어느 쪽이 먼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이 뭐 정당화될 수 없다 막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의견도 분분하고 하지만 어쨌건 제가 본 영상 안에서는 저 같아도 때렸을 것 같긴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 입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날 세워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이 당연히 자극하면 다른 한쪽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게 돼 있지. 한쪽이 나를 세우니까 한쪽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칼을 뽑았으니까 딴 쪽도 칼을 뽑는 거야. 그럼 둘이 칼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한쪽이 칼을 안 뽑으면 되는 건데 어느 쪽이 됐던 간에 하여튼 어느 쪽에서건 그걸 자극을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자극하면서 싸움을 내고 있는 거라고. 난 그게 이거 fucking stupid한 거야. 그건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에너지 낭비를 할 바에 그렇게 시간 내가지고 거기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이거 할 바에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본인들처럼 여자들을 돈으로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는 캐피털리즘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요. 자본만큼 가장 힘이 되는 무기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거든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사실인데 그 자본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날 세워서 싸우지 말고 당신들끼리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단돈 10,000원만 모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추운 날씨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난방비를 못 내고 있고 생리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을 끼는 사람들한테 그 이대역에 나왔던 그 여성분들이 10,000원씩만 내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지렴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생들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더 옳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길 대신 왜 에너지 낭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하면 다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섹슈얼한 피규어를 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조금 이슈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방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방송을 보는 남성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성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피규어 방송으로서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제 또래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에서 겪고 있는 구독자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겪어야 될 더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 같이 생각을 해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건강한 활동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런 건강한 활동들을 하는 게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슈화 시켜보고 싶었어요. 이번 방송에서는. 방송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규어 관련된 내용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조금 무거웠지만은 여기서 마칠게요. 추운 날씨인데 전부 매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꼭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아마 다음 방송에는 크리스마스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